자,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실력 올리려면 뒤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기출문제집이 나왔는데요. 저거 좀 구입하셔서 쭉 공부하면서 쭉 풀어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문제부터 빨리 접해야 빨리 여러분들이 실력 올라가요. 실력을, 기본을 다 닦고 문제 풀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늦어요. 왜 여러분들이 빨리 실력을 올려야 좋냐면은 2차 공부 때문에 그래요. 1차만 한다면 느긋하게 해도 돼. 그렇지만 2차를 해야 하잖아. 그런다면은 1차를 빨리 끝내야. 1차를 어느 정도 실력을 빨리 올려놓아야 해요. 그럼 올려놓고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놓고 2차 공부를 하면서 1차도 조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10시간 공부했으면 한 2-4시간만 1차 보고 나머지 7시간은 2차 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공부 안배를 해야 하거든요. 해야 하니까 1차를 빨리 실력을 올리려면 문제풀이가 가장 좋아요. 저 기출문제풀이 쭉 사서 쭉 풀어가면서. 그리고 책을 봐가면서 풀으셔. 이거 밑줄 친 거 선생님이 거짓말로 밑줄 쳤는가 어쩌는가 한번 확인해가면서. 거짓말인 거 아닌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풀어보셔. 이거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아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빨리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자꾸 도전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38페이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는요.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어요. 성립 요건은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 요건은 갖춰졌으니까 법률행위거든. 근데 효력 요건이 안 갖춰진 거야. 효력 요건. 요건이 부존재. 그러면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이걸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효 취소인 경우도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라는 걸 주의하세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무효 취소도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성립은 됐는데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보는데 그러면 성립이 됐으니까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거든. 근데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효력 요건을 갖췄으면 유효한 거고 효력 요건을 안 가졌으니까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해갔지? 뭔 말인가? 자,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이게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고 볼까요? 처음부터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런데 이건 어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다. 무효임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로서 이게 계약이 무효화됨으로써 자기가 이익이 돼. 그러면 저쪽에서 주장 안 해. 그러면 자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취소는 일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도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취소권 행사 시점이에요. 일단 이 계약은 유효하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빠꾸해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소급적이라는 얘기죠.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죠. 처음부터 무효화되는 거죠. 오케이? 시간이 빠꾸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취소기 전까지는 차이가 나는데 무효화 취소는 취소고 나면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여기도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여기도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그렇죠? 취소고 나면은 그러면 이 취소권 행사는 아무나 하는 거다.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주장하는 게 아니죠. 취소권자만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제한 능력자의 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네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가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는 취소죠. 이건 절대적 효력이죠. 이 취소 효력은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효력이죠. 오케이?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하면 이 네 가지밖에 없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도 있죠. 비진 의사표시 무효.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 무효.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라고 공부했던 바가 있죠? 근데 이 비진 의사표시 무효와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공부했던 기억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오케이? 그렇다.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그래요. 영원한 무효란 얘기는 유효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화되지 않아요.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취소권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 취소권을 행사 안 하면 소멸해버려요. 그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규정이 돼 있어. 취소권은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명명하는데 그게 뭐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그러면 3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 추인이 가능하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부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부터. 자, 미성년 사유로서 취소 사유가 생겼어요. 이자가 성년이 되면은 종료한 거죠.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생겼어요. 이 상태가 벗어나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거죠. 그때부터 추인이 가능한데 그때부터 3년이죠. 법률행위는 한 날부터 10년이고. 그러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했어요. 무효행위임을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 행위가 유효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행위가 유효 안 돼요.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유효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되는 거지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것은 취소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추인은 나는 취소 않겠어라는 뜻이죠. 취소권의 포기. 그러면 추인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하죠. 이제 취소권은 소멸하죠. 추인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포기되는 거니까 확정적 유효화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효화 취소는 같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 무효라고 쓰였는데 취소라고 써놨어. 또 취소라고 쓰였는데 무효라고 써놨어. 그러면 틀려. 그게 계속 나와. 알겠죠? 지난번에 우리 28위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무효다 이래야죠. 또 작년의 시험 문제 29위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러면 그 전에 27위 시험 문제는 또 뭐라고 나왔냐. 중요 부분의 착오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아이고, 가짜게 나오는구나. 가짜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자,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구별을 잘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우리 책에 볼까요? 138페이지. 138페이지에서 1번의 세 번째 줄.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유, 무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성립은 됐는데 효력 요건이 안 갖춰지는 것을 무효인 법률행위다, 취소인 법률행위다 이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법률행위가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에다 동그라미 쳐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주장하는 게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취소는 여기 3번에 취소는 취소권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취소권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면 취소는 아무나 주장한다. 취소권자만이 주장한다. 취소권자만. 무효는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있고. 오케이? 자, 139페이지. 무효와 취소 구별해갖고 체크 플러스 나온 거죠. 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그 밑에 상대적 무효되어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뒷장이 넘어가서. 제일 위에, 140페이지 제일 위에. 비지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통정의 표시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죠, 이게. 이게 상대적 무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있죠. 일단은 무효기는 무효지만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잘 밑에 줄에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써 있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유효화되는 무효잖아요. 무권대리 행위 무효가. 자, 14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 우리 26기 때 시문제 나오고 안 나왔거든. 이게 지금 한 3, 4년에 걸쳐서 한 번 쓰고 나와. 그러면 지금 30피잖아요. 이제 나올 때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요, 굵은 글씨만 색칠해 해놓으면 돼요. 굵은 글씨만.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소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거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근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나왔어? 거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본다 써있죠? 거기 1번에서 세 번째 줄. 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슨 무효 상태다?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본다 써있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니까 계약상의 이행 청구권이 안 생기죠. 거기 이제 제목만 봅시다. 계약상의 이행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무효니까 안 생기죠. 그러면 2번, 3번 시문제 잘 나오죠. 4번까지 2번, 3번, 4번까지가 시문제 잘 나와요. 자, 계약 위반을 했더라도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기죠. 왜? 이행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 못 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4번 해약금 계약의 해제다. 계약금 계약의 해제. 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 측에서 배액을 상환하면서 나 미안하지만 안 팔겠소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능해요, 이게. 허가를 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무효는 어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잘못이 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어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으면은 허가 없는 사유만 가지고는 아니고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으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허가를 받기 전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 사기 당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에 취소할 수 있냐 이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 협력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굵은 글씨만 알아놔도 된다겠어요? 그러면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죠. 3자 간에 합의가 돼서 했다 해도 무효죠.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협력 의무를 요청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이건 공동신청이니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해제는 불가능하죠. 가능, 불가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잘 알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해제는 이건 협력 의무 이행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왜? 협력 의무는 허가 신청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그럽니다. 허가의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수적이다. 부수적인 사유 갖고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약정도 가능하고 이건 허가가 선이행이지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너 대금 줄 때까지는 나 허가 협력 거절한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허가가 선이행이잖아. 선이행이라는 거. 채권자 대의권 행사도 가능하죠. 허가 신청에 대한 대의 행사가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불허가 처분 일이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143페이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자, 우리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쌍방이 명백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확정적 무효죠. 자, 그런 거. 4번에 확정적 유효화되는 거. 허가 지정이 해제됐어. 허가 지정이 해제됐다라는 거. 그러면 허가 없이도 확정적 유효화되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한 매매가 되죠. 허가를 받았으면 소급해서.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죠. 뒤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34번 한번 볼까요? 34번. 187페이지 34번. 찾았어요? 187페이지 34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 이제 국토 계획법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졌죠. 저기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 허가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무효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니까 이행 청구권 안 생긴다고 그랬죠? 2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협력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2번 맞았고 3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대금 지급의 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없어요. 해제도 못 오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안 생긴다고 했어요, 아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없어. 무효니까. 그러면 3번 틀렸죠? 4번.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어. 그러면 이건 확정적 무효죠. 이건 확정적 무효죠. 5번. 허가 신청 협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일정의 그 손해배상하기로는 약정, 이거 유효하죠. 약정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럼 5번도 맞았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까 밑줄 친 거 굵은 글씨, 가능, 불가능, 이걸 암기해야겠구나. 알겠죠? 그걸. 자, 일부 무효 144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일부 무효하면은 원칙은 전부 무효라는 거. 그것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제일 밑에 줄에.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나, 그 밑줄 치, 제일 밑에 줄에. 원칙이나, 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일부만 유효할 수 있다. 원칙이 전부 무효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효과 해갖고 나머지는 유효화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 뒷장에 넘어가서. 146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이다. 전환이라는 말은 바꿔버린다는 걸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무효인 행위 속에는 유효한 행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효한 행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즘에 진달래꽃이 폈잖아. 자, 우리 겨울에는 죽은 앙상한 가지인 것 같아. 다 가지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그 속에 언제 그 분홍빛 색깔이 있어갖고 그 분홍빛 꽃이 피는 건가? 너무나 잔인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철학자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랬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황무지라는 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느껴진 거죠. 그 싹이 나오는 거, 그 꽃이 피는 거. 그렇죠? 잔인한 생각이 안 들어요? 아주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니까. 146페이지 전한. 그 무효인 행위 속에는 유효한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전한이라고 그러죠. 전한. 그러면 요건을 보니까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하고 2번에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죠. 요건을 보니까 또 당사자가 다른 행위로서 바꾸려는 의욕이 있어야죠. 의욕. 그렇죠?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거. 147페이지. 무효행위 추인. 이거 별표해야죠. 전환은 아무것도 아니죠. 추인이 중요하죠. 무효행위 추인. 이건 중요한 거니까 좀 정리. 이거. 무효행위 추인. 자, 여러분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했어.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이 무효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그 행위가 유효화된다. 추인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건 아니다. 그 행위의 유효는 아니다.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했어요. 알고 추인했어요.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중요하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된다는 거.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갖춰져야죠? 이게 핵심이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소고표, 비소고표. 그게 바로 거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 근데 거기 요건에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잖아요. 별표였어요.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와요.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나 반사의 질서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화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무지하게 잘 나와요. 꼭 좀 압니다. 동그라미 쳐면서 암기하세요. 세 가지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질서, 불공정 행위 이렇게 3개 동그라미 딱딱 쳐요. 이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거 알고 추인해야 한다? 모르고 해도 된다? 알고에다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2번에 알고라는 말 동그라미 쳤어요? 알고 추인해야죠. 이거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죠. 응? 명시적, 묵시적. 그 다음에 효과, 원칙은 비소고표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된다는 얘기는 소고표다, 비소고표다. 비소고표.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무효인 가등기란 말이 나오죠? 뒷장에 넘겨보세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쌍방이.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쳐. 그때부터 유효한 가등기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화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때부터 유효한 가등기가 돼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소급해서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4번 나왔어요. 4번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소급해서 유효한 가등기로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그때부터입니다. 주요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는 있어요. 원칙은 비소급표인데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두 번째 줄에 무효인 소송행위도 추인에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무효인 소송행위의 추인에서도 소급표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써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를 을이, 자, 우리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봅시다. 몰래 자기 앞으로 불법 등기를 해놓고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자기가 증여받은 걸로 해갖고 등기해놓고 그리고 집것인양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은 5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우리 물권행위니까 처분행위거든. 처분행위.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처분행위가 유효화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이 사람 거요. 이 사람은 무권리자요. 무권리자잖아요. 무권리자가 이런 처분행위를 했으면 이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처분권한 있는 자만이 처분행위가 유효화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갑은 책임 안 져도 돼. 그런데 내 아들놈의 행위니까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이 근저당권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처분행위가 돼버려요. 그럼 무엇에 근거를 들어서 그러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 있잖아요. 그것을 유추 적용하자. 이게 대법원 판례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바로 진정한 권리자가,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잖아요. 진정 권리자가 추인하면은 무권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면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유효화된다.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우리 무권대리 공부했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아까 무권대리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라고 칭하면서 팔아먹었다고 그랬죠? 칭하면서.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대리라고 칭하면서 팔아먹었어요. 지 앞으로 등기해놓고 지껏신양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대리라고 칭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아니야. 그러면 지껏신양 팔아먹은 거잖아. 그럼 무권대리 규정과는 틀리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러고. 이 등기는 불법 등기 무효잖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유효화된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거기 1번에 판례는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 써있죠? 판례는 무권대리의 본인의 추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거기에서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여야 한다. 써있죠? 1번 판례. 149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다. 취소 들어가기 전에 모의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익숙해져야 좋은 거요. 여기 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5번. 188페이지 35번. 찾았어요?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요. 자,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일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다. 처음부터라는 말과 그때부터라는 말은 틀리잖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1번 틀렸잖아요. 벌써.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취소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이 허용된다. 오케이. 취소해서 확정적 무효화됐어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취소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해요. 2번 맞았고. 3번.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이거 추인이 허용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 3가지 아까 동그라미 치자했잖아.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반사회질서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이 3가지는 추인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3번 맞았고. 4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없죠. 무효니까. 효과가 안 생기는데 무슨 침해가 있어요. 그러면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안 생겨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죠. 맞았죠?
4번. 5번. 폭리행위라는 말은 불공정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허용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불공정행위 무효는 추인은 안 돼요. 근데 전환은 돼요. 전환에다 동그라미 쳐. 작년에도 또 나왔죠. 전환은 허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는데 무엇은 된다? 전환은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우리 다시 149페이지로 빠꾸해서 법률행위 취소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딱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가 뭐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 이외에는 없다겠어요. 그래서 거기 취소 의의 해갖고 첫 번째 줄 제한능력 상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기, 강박, 착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걸 본래 의미의 취소, 고의 의미의 취소라고 그래요. 이 4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공부하는 취소는. 자, 뒷장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취소는 아무나 한다고 했어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거기 150페이지. 제한 능력자.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걸 미성년 상태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있죠.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자, 첫 번째 줄. 제한 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오답을 취하죠.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취소라고 그랬죠? 여기. 무슨 취소? 절제적 취소.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취소.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그 2번에 착오 동그라미 치고 사기 동그라미 치고 강박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착오,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자가 취소권자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이거 좀 색칠해 놓으세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이 자들만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듣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를 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구만이 취소권자다? 착오자만.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라는 걸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잘 틀려요, 여러분들. 착오자만이 취소권자입니다. 사기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를 한 자만이 취소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취소권자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다만 밑줄 치세요. 대리인이가 취소 사유가 생기면은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겁니다. 본인에게 귀속하는데 따라서 의무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써 있죠. 취소권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의무대리인이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의무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취소권 수요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자, 151페이지. 승계인. 자, 여기 승계인은 네 번째 줄.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모두 포함한다 써있죠?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거기 매수인, 상속인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매수인도 취소권자고 상속인도 취소권자라는 얘기죠. 자,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취소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판례박스를 보면은요, 판례박스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행의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매도인이 토지를 사기를 당해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줬어. 그 매매계약에 사기를. 근데 사기를 당해서 등기를 넘겨줬으면은 취소하고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하잖아. 근데 매도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안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속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됐다고 봐야 하냐? 포함됐다고 본다.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됐다고 해석된다는 거. 당연히 취소를 전제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취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한다.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상대방.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일부분이 취소 사유가 생겼더라도요. 원칙은 전부 취소입니다. 원칙은 전부 취소인데 거기에 분할 가능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 세 번째 줄에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 분할 가능하거나 나눌 수 있거나 또는 특정시킬 수 있다면 뭐만 할 수도 있다?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원칙은 전부 취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효과, 4번의 취소 효과. 여기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거기 색칠어서. 이거. 취소하면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거.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한 후에 무효행위 취인의 요건이 가져졌어요. 취인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가능하다는 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취소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취인으로서 요건으로서 취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았잖아요. 아까 문제 기억 안 나요? 그거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나오니까 얘기해 준다. 여기 나오잖아. 2번. 동그라미 2번에. 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인은 못하지만 거기 색칠해야죠. 이제. 무효행위 취인의 요건으로서 취인할 수는 있다. 취소한 후에는 무슨 취인이 가능하다?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 취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확인했듯이. 응? 자, 취소하면은 이제 확정적 무효가 돼야 안 돼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확정적 무효라는 걸 알면서 취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가능해. 무효행위 취인으로 가능해. 오케이? 자, 153페이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면은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행을 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선의일 때는 현존한도, 악일 때는 전부 반환인데 여기 제한 능력자의 특칙 있잖아. 여기 시험 문제 나오죠. 제한 능력 기업권의 두 번째 줄.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인한 받은 이익이 현존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죠. 언제나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다 그럽니다. 언제나 현존한다. 선을 악을 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이 니을번 좀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니을번. 의사능력의 흠결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거기다가 의사능력의 흠결, 거기다가 무효라는 말이 있구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도 유추 적용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거든요. 무효가 된 경우도, 자, 이건 언제나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추 적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한 능력자의 특칙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 유추 적용한다 밑에다가요. 언제나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 언제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의무. 언제나라는 얘기는 선의 악을 불문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거든요. 선을 악을 불문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대로 적용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이다. 여기 취인. 이거 뭐라고 그랬어? 취인. 나는 취소 않겠어. 나는 취소권 포기하겠어. 라는 의사표시로 취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소권이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잘 밑에 줄에 색칠하세요. 취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핵치러서. 칠했어요? 취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자, 154페이지예요. 143조 있잖아요. 1항에다가 색칠했어요. 1항. 취소할지는 행위는 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 그 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 밑에다가요. 취소권자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뭐다? 취소권자라는 얘기예요. 취소권자와 취인권자는 같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자와 취인권자는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취소권 규정되어 있는 자가 취인할 수 있고 이래 나오잖아요. 취소권자가 취인권자라는 얘기예요. 취인할 수 있고 취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44조 이건 또 더 잘 나오죠. 144조는 1항 취인은 144조 취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여기 써 있네요. 언제 써 있는가 써 있네요. 취인은 언제부터 취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그렇죠? 근데 2항이 작년 시험 문제 2항이 답이 됐죠. 법정 대리인이 취인하는 경우 또는 후견인이 취인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원인이 소멸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필요 없다. 기다릴 필요 없다. 소멸하기 전에도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멸하기 전에도. 색칠해야 합니다. 144조.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3번을 보니까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걸 알고 취인해야 한다. 알고에다 동그라미 쳐줘. 동그라미 3번에 알고. 동그라미 3번. 알고라는 말 못 찾았어요? 찾았죠? 알고 해야 합니다. 알고. 자, 그 다음에 효과. 이제 취인하게 되면은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취소권은 소멸하니까 확정적 유효화되죠. 법정 취인이다. 자, 법정 취인은요. 취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걸 법정 취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규정상. 그래서 법정 취인 사유는 제일 밑에 줄에 이거 취소권임을 알고 해야 한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인식할 필요가 없다 써 있잖아요.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까는 의무취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동그라미 쳤었잖아. 근데 법정 취인은 모르고 해도 상관없어요. 155페이지. 자, 거기 요 밑에 해설을 봅시다. 니은번, 이행의 청구 별표하세요. 니은번에 이행의 청구. 해설, 밑에 해설. 이행의 청구 별표했어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 청구한 경우에 하나여 법정 취인이 된다. 여기 색칠해야죠. 자, 누가 한 경우에 하나에서 법정 취인이 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 무지하게 잘 나와요. 취소권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취인이다. 이행의 청구.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와서 권류 양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별표였어요. 권류 양도. 자, 우리 권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한 때에 하나여 법정 취인이 된다. 누가 양도해야 한다? 취소권자가 양도해야만. 이게 또 잘 나오죠. 상대방이 양도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양도해야 한다? 취소권자. 그래서 6가지 사유 중에서 지금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이행의 청구와 권료 양도는 누가 해야 한다? 취소권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권료 양도, 강제 집행. 자, 이 2가지 빼고는요, 이행의 청구와 권료 양도 2가지 빼고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2가지만큼은 누가 해야 한다? 취소권자. 이 2가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이 2가지로. 다른 건 다 좀 잘 모르더라도 2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5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런 행위가 발생해야죠. 이유 보류가 없어야죠. 거기에 핵심 또 나왔잖아요.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핵심에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고 핵심에 또 정리해놨잖아요. 이게 하도 중요하니까.
자, 효과. 이렇게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생기면은 취소권은 소멸하니까 이제 확정적 유효화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단기 소멸이다. 취소권은 단기 소멸.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 여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얼마? 10년. 이걸 취소권으로 단기 소멸. 이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제척기간. 거기 3년, 10년 동그라미 치고 잘 밑에 줄에 제척기간. 잘 밑에 줄에 제척기간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157페이지를 보니까요. 거기 이 제척기간의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사항이냐 이겁니다. 직권 조사사항이다 아니다. 적극이라는 말은 조사사항이다.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취소권이 소멸했는가 아닌가는 법원이 알아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한다. 작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참 기가 막히게 다들 많이 틀리더라고. 잘 들어봐요. 잘 들어. 뭐라고 나왔냐면은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가로쳐놓고 기억.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니은 가로쳐놓고 니은부터 해야 한다.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기억 니은 조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에 3년 기억 니은 10년 이렇게 써있고 3번에 기억 10년 3년 이렇게 써있고 왜 써있어요? 어디다 찍어요? 여기다 찍어야 하잖아. 근데 다 여기다 찍었더라고. 한자하고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3년 10년만 생각하고 찍었대요. 거꾸로 나온 걸 깜빡한 거야. 그냥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좀 뭔가 알고 암기해야지. 3년 10년만 암기하고 있었대요. 3년 10년만. 그러면 이게 먼저 나와버리니까 여기다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 여기다 찍어야 하잖아. 여기다 다 찍어갖고 그냥 그 중에 이제 아까운 분이 2차는 다 합격했더라고. 근데 1차가 한 문제로 떨어졌어. 아깝죠. 50대 여성분인데 1차가 한 문제로 떨어졌는데 여기다 찍었어. 이것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거잖아. 2차는 다 붙었더라고. 1차가 한 문제로 떨어졌는데 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참, 너 어이가.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신 차려. 거꾸로 물어봤는데요. 그걸 다 틀리더라니까. 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권도 공부했는데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싶은 건 쉽까요? 1시간 동안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취소에 관해서. 자, 우리 여기 39번 문제 풀어볼까요? 갑은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을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는 거. 자, 을이 지금 취소권자에 아니에요. 갑한테 기망을 당했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이 건물을 을을 기망해서 갑이 사기를 쳐서 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사기를 당한 이 매수인이 당한 자가 이 자가 취소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거잖아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금을 안 줘도 되는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속에는 일부를 이행해요. 대금을 이행하는 속에 또는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는 걸 수령을 해요. 이거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법정 추인 사유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행해줘라 라고 이행을 요청해요. 그러면 취소 안 껐다는 얘기죠. 우리 계약을 잘못 맺었으니까 이거 찢어버리고 새로 계약을 맺자. 새 철로 계약을 맺자는 게 경계계약이죠. 그러면 취소 안 껐다는 얘기죠. 다시 계약을 맺어서라도 이 건물 사겠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자, 자기의
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준가 상대방 담보를 제공받든가 권리의 양도 자기가 취득한 이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든가 저당을 잡혀먹는다든가 전세권 설정해 준다든가 이런 걸 권리의 양도라고 하죠. 강제집행 이런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생기면은 법률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취인의 효력이 생기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한 후에는 취소권이 소멸을 해야 안 해요. 취소권이 소멸이 되죠. 다시는 취소할 수 없죠.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핵심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해야만이 이 취소권이 소멸하는 법정 취인 사유다? 누가 해야만이 취소권자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걸 아냐 모르냐? 자, 보세요.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했어. 지금 이행 청구는 을이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아니, 갑이 했다고 1번 써있잖아. 을이 했다고 있었어? 을이 해야 법정 취인 사유인데 갑이 했다고 써있잖아. 그럼 이건 법정 취인 사유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라는 걸 바로 읽어내야죠. 을이 해야만이 법정 취인 사유니까 갑이 했다고 나왔으니까 법정 취인 사유 아니죠? 2번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 갑이 양도했어. 자,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해야 법정 취인 사유야? 을이 해야 법정 취인 사유야. 근데 갑이 양도했다고 나왔어. 핵심이 이걸로 나온다니까. 갑이 양도했다고 나왔어. 그럼 법정 취인 사유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해. 제공만 갖고 법정 취인 사유예요. 을이 받아야 법정 취인 사유예요. 받아야죠. 그러면 제공만 갖고는 안 돼. 을이 수령했다 이러면 법정 취인 사유죠. 등기를 했다 이러면 법정 취인 사유죠. 그러면 제공한 경우라고만 나왔으니까 법정 취인 사유라고 볼 수 없죠. 기망 상태가 벗어난 을이 이유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서 이거네. 자, 기망 상태가 벗어났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죠. 매매 대금을 지급했네.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 이유 보류 없이. 그러면 이거 사겠다는 뜻이야? 안 사겠다는 뜻이야? 사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4번이네. 5번. 을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정에게 양도했어.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 줬던 걸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하게 되면은 그런데 계약금을 정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면은 이거 나 취소 안 껐다는 뜻이거든. 근데 계약금을 돌려받는 취소해야 돌려받는 거야. 그걸 양도하는 것은 여기 권리의 양도 속에 안 들어가. 이건 취소해야 돌려받는 거니까 그러면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금을 네가 받아가라라고 양도했다는 것은 취소한다는 얘기지. 계약금을 어떻게 받아 취소 않고. 취소 안 껐다는 게 법정 취인이거든. 근데 계약금을 네가 가져가라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건물을 팔아먹는 것은 취소 안 껐다는 얘기지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취소 않겠다는 법정 취인 사유가 되는 것은 4번이지 나머지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가. 오케이? 이해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의와 취소를 1시간 동안 또 똔똔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제6장 법률행위 부관을 또 정리해볼게요.